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 당장 해야 할 엄청 중요한 일을 미뤄두고 이 내용을 보고 계시진 않나요? 아마 뇌가 완전히 방전돼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전혀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흥미로운 자료들이 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인지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거거든요. 자,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죠. 넷플릭스에서 2시간짜리 영화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계속 스크롤하는 건 숨 쉬는 것만큼 너무 쉽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30분 동안 딱 집중해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질까요? 이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이 끔찍한 생산성 문제 뒤에는 아주 강력한 생물학적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왜 여러분의 뇌가 방전되었는가? 그 진짜 원인을 바로 파헤쳐 보죠.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로감에 대해 죄책감부터 버리세요. 과거에 B.F. 스키너라는 학자가 한 유명한 스키너의 상자 실험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쥐를 상자에 넣고 레버를 누를 때마다 아주 무작위로,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게 먹이가 나오도록 세팅을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쥐들은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 그대로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강박적으로 레버만 눌러댔습니다. 이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지닌 무서운 힘이에요.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스마트폰이 거대한 스키너의 상자인 셈이죠. 거대 기술 기업들은 정확히 이 심리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주의력을 훔쳐갑니다. 끝도 없이 울리는 알림, 예측할 수 없는 피드, 새로 고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탈진할 때까지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도파민 내성입니다. 우리 뇌는 어떻게든 생물학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도파민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그 높은 수치의 뇌가 스스로를 그냥 맞춰버립니다. 한마디로 쾌락의 기준선 자체가 쑥 올라가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도파민 분비가 적은 업무나 공부 같은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활동들이 진짜 견딜 수 없을 만큼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의지력의 신화입니다. 규율에만 기대는 게 왜 위험한 함정인지 알아볼게요. 우리는 흔히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며 자책하죠. 근데 생물학적인 본능을 단순한 의지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건 맨몸으로 거대한 쓰나미를 막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흔히들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환상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현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발견한 자이가르닉 효과인데요. 수많은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버려놓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직장인 릴리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밤마다 침대에 누르면 그거 안 했네? 저거 어쩌지? 하면서 끝내지 못한 일들만 계속 떠오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릴리의 뇌는 지금 끝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컴퓨터의 열린 탭처럼 계속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를 이리저리 돌리고 미완성된 과제를 머릿속 백그라운드에 남겨둘 때마다 우리 뇌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루 동안 온전히 쓸 수 있는 집중력 배터리가 딱 5칸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잠깐 카톡 확인하느라 뺏긴 10초? 아니면 앞서 말한 릴리처럼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걱정하는 그 시간들. 이게 이 소중한 배터리 한 칸을 순식간에 훔쳐갑니다. 눈앞의 방해물도 문제지만 머릿속에 켜진 수많은 열린 탭들도 주범인 거죠. 한번 빼앗긴 집중력을 다시 되찾아오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다시 끌어다 써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20초 법칙, 집중력을 살려낼 환경 최적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방전된 집중력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자신을 쥐어짜는 대신에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초기 노력의 양을 뜻하는데요. 원래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길, 즉 저항이 없는 길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아주 살짝만 비틀어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하기 전에는 딱 20초 정도 걸릴 만한 물리적 장애물을 추가하고 좋은 습관 앞에서는 반대로 20초의 마찰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고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 서랍에 넣어둔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실 물을 책상 위에 미리 떠놓는 식이죠. 이런 아주 사소한 조작이 여러분의 하루 선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피할 수 없는 상황, 계획하기입니다. 환경을 최적화했다면 그 다음엔 실패할 상황을 미리 예상해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실행의도 전략인데요. 쉽게 말해서 만약 A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B를 하겠다라고 미리 대처 계획을 세워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상사가 야근을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잠재적 장애물이죠. 그러면 만약 야근을 하게 된다면 헬스장에는 저녁 6시 30분에 가겠다라고 머릿속에 사전에 쾅 박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억지로 의지력을 쥐어짤 필요 없이 미리 세워둔 시스템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되는 거죠. 5번째 파트는 진정한 휴식의 기술입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필수 조건이에요. 아무리 시스템을 잘 짜도 뇌에 진짜 휴식을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리듬, 즉 일주기 리듬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각성 상태가 쭉 오르고 늦은 오전에 인지 능력이 최고조를 찍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가 되면 어김없이 오후에 슬럼프가 찾아오죠. 이건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졸린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현실이에요. 바로 이때 진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둠 스크롤링, 그러니까 스마트폰 무한 스크롤은 절대 휴식이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소셜미디어를 멍하니 넘겨보거나 쇼폼 영상들을 보는 건 뇌를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뇌에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쏟아 부어서 과부하를 일으키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그럼 진짜 휴식은 어떻게 하느냐? 4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업무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예요. 아까 끝내지 못한 일이 뇌를 갉아먹는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에 괴로워하던 릴리, 기억하시죠? 이 머릿속에 열린 탭들을 싹 닫으려면 퇴근하기 전 딱 5분만 투자해서 내일 할 일 목록을 적어보세요. 이른바 브레인 덤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뇌를 미완성 과제로부터 완벽히 해방시켜주고 물리적으로 스크린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 가볍게 산책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뇌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 복리 효과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만드는 거대한 결과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작고 체계적인 환경 변화들, 에이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싶으시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수학적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37배의 차이인데요. 이거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고 복잡한 목표를 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단 1%씩만 내 주변 시스템을 개선해보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연말이 되면 여러분은 연초의 나보다 무려 37배나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타난다. 얼음 큐브를 생각해보라. 섭씨 0도가 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스템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넘게 되면 얼음이 녹아내리듯 폭발적인 변화가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최고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없애버릴 수 있는 작은 마찰 하나는 무엇인가요? 동기부여나 열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배운 20초 법칙이나 브레인덤프 시스템을 당장 1%만이라도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하게 의지력에만 기대던 삶을 버리고 여러분 뇌의 통제권을 다시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